안녕. 나는 오집이라고 해. 오늘의 집이라는 인테리어 플랫폼의 마스코트야. 난 소라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졌어. 오늘의 집 아이콘을 본떠서 집 모양과 하늘색으로 디자인됐고, 한 손에는 인테리어와 가구 쇼핑을 상징하는 쿠션을, 한 손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인사이트를 상징하는 전구를 들고 있단다. 어때? 신기하지 않니? 오늘은 나를 이렇게 탄생시킨 여러 AI 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존 양 교수님의 마케팅 관리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 먼저 우리 마케팅 관리 수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 존 양 교수님의 마케팅 관리 수업은 다른 수업과는 달리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이야. 개념으로 배운 여러 마케팅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한 기업을 분석해서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어. 나를 만들어준 오늘의 마케팅 팀에서는 인테리어 컨설팅 및 디자인 플랫폼 기업인 오늘의 집을 선정했고, AI 툴을 활용해서 팝업 스토어의 내부 외부 모습부터 홍보 영상까지 AI로 멋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존양 교수님 수업에서는 매차시 마케팅 챗을 진행해 매주 새로운 주제의 마케팅 관련 기사나 영상을 학생들이 각자 조사해 와서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활동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 사례도 알아가고 마케팅 업계 흐름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I 툴을 활용해 만든 오늘의 집 팝업 스토어 광고 영상을 보러 가볼까? 이 공간은 할머니의 손때 묻은 찻잔에서 시작해서 아빠의 창가 식물로 이어졌고, 지금은 나만의 작은 방이 되었어요. 어떤 이는 미래의 집을 상상하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서로의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연결합니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 이어지는 곳이니까요.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중입니다. 세대를 잇는 공간, 살아가는 방식의 발견, 오늘의 집 팝업 스토어. 당신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우리 광고 영상 잘 보고 왔니? 이 영상에는 총 5가지의 AI 도구를 활용했어. 이제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 5가지 AI 중 소라와 레오나르도는 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이고, 사운드 주어는 배경음악을 만드는 역할, 피쉬 오디오는 나레이션 목소리를 만드는 역할, 챗GPT는 AI 활용 전반에 있어서 프롬프트에 도움을 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돼. 먼저 영상의 기본 프레임을 담당하는 키 비주얼들은 소라를 통해 만들었어. 소라는 나우지비를 탄생시킨 인공지능이기도 하지. 이렇게 소라를 통해 만든 키 비주얼을 5초 단위의 컷신으로 엮는 작업은 레오나르도 AI를 활용했어. 이때 키 비주얼을 레오나르도 AI의 컷신으로 만들 프롬프트는 챗GPT의 도움을 받았어. 영상 전체의 BGM으로 활용한 음원의 경우는 사운드로어에서 AI를 통해 자체 제작한 음원을 활용했고, 나레이션의 경우에는 피쉬 오디오를 사용해 다양한 목소리를 영상에 담을 수 있었어. 어렵지 않지? 이제 각각의 AI 툴을 활용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 먼저 키 비주얼을 제작할 때 이용한 소라의 경우에는 키 비주얼에 참조할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고 업로드해서 참고자료로 사용했어. 소라는 한국어 프롬프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생각하는 내용을 원하는 대로 작성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프롬 버전을 구독했더니 횟수에 큰 제한 없이 여러 키 비주얼들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어서 좋았어. 다음은 레오나르도 AI와 소라를 사용하며 느꼈던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 소라에서도 컷신을 제작할 수 있지만 소라와 레오나르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한 AI 툴이야. 소라의 경우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횟수에 큰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영상이 과하게 동적이거나 프롬프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스스로 영상을 변형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어. 하지만 레오나르도 AI의 경우 키 비주얼을 넣었을 때 컷신이 키 비주얼에 비해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 영상의 흐름도 안정적이다고 느꼈어. 다만 월 25,000 크레딧으로 5초 단위 컷신 한 번에 300 크레딧, 각종 이미지 제작에 최소 24 크레딧 이상 들어가는 등 횟수에 제한이 있던 면이 꽤나 큰 단점으로 작용되었던 것 같아. 레오나르도는 한국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다가 AI 특성상 프롬프트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횟수 제한이 큰 장애물이라고 느껴졌어.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 번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챗GPT를 활용해서 수정해가면서 횟수 제한을 극복하려고 했어. 챗GPT는 레오나르도 AI의 영어로 입력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활용했고,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도 피드백을 통해서 결과물을 개선할 때에도 유용했어.
다음으로는 음향 관련한 AI 도구들을 설명해 줄게. 먼저 사운드로우는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툴. 이야, 음악의 장르나 악기, 음악의 속도 등을 모두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설정된 대로 AI가 음악을 만들어준다는 게 좋았어. 하지만 AI가 만들어준 음악의 일부분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운드로우 툴은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음악 편집 툴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편집을 하지 않고 사운드로우로 여러 가지 버전의 음악 만들어서 가장 마음에 든 음악을 택하는 방식으로 단점을 극복했어. 다음으로 피쉬 오디오는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AI 툴이야. 나레이션이나 대화를 만들고자 할 때 유용하고 실제 인물의 목소리까지 유사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야. 예를 들어 배우 박보영의 목소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박보영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30초 내지 60초까지 추출해 보이스 클로닝의 기능을 사용하여 목소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소리를 사용하여 직접 박보영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질이 좋지 않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한 번에 나온 음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번 시도를 통해 가장 퀄리티가 좋은 음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수업 기회를 통해 다양한 AI 툴을 사용해봤는데 조원들의 느낀 점을 정리해봤어. 평소에도 AI를 활용해서 과제나 보고서 작성에 종종 도움을 받곤 했었는데 평소에 써보지 못한 여러 가지 AI들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직접 느끼고 보니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느꼈어. 간단히 프롬프트를 작성하더라도 AI에게 나의 의도와 원하는 결과물의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 그리고 아직까지 AI 음성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느껴졌어.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명확한 프롬프트와 시도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는데 음성의 정확도는 개선이 어려워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어. 앞으로 AI 음성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 또한 단순히 개념 정리 발표나 주제 탐구에 대한 팀 활동이 아니라 팝업 스토어의 컨셉과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팀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뭉치는 경험이 너무 흥미로웠고 실무적인 감각까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AI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진로에도 도움이 되었어. 마지막으로 CCS 공모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느꼈어. 우리는 교수님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모전 기회를 사전에 알았다면 더 많은 참가자들이 더 오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우리 발표는 여기까지야. 영상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